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까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램지어 교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학교 수업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크게 줄고 있는데 그런데 내년까지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된다. 이런 전망이 나왔다고요? 네, 미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지난달 정점을 찍은 후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상적인 생활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이 내놓은 전망입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대에 달한 것을 두고 파괴적인 대유행이라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918년 유행성 독감 이후 100년 동안 이 같은 사망자를 낸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상황이 연말까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 국민이 내년까지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여부는 지역사회 감염 수준과 잠재적인 바이러스 변이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이 언제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상하기엔 너무 이르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영국발 변이에 방어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변이에 대해서는 방어력이 덜하다면서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어 51만 명대를 기록 중이며 누적 확진자는 2,870만여 명으로 3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WHO 조사팀이 코로나19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중국 우한을 방문을 했는데 이를 두고 계속해서 미중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점을 문제 삼았나요? 네, 미국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있어 중국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WHO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보고서를 곧 내놓을 것이라면서 중국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HO와 중국이 이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WHO의 코로나19 기원 조사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놨는데요.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팅저도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 당시 보건당국은 배제됐던 것 같다면서 2019년 말까지 중국의 보건당국의 주장도 코로나19가 중국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조치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당시 당국은 독감 수준의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 심각한 실수였다고 털어냈습니다. 예, 다음은 미국과 이란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를 복원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해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는 이란이 핵 합의를 준수할 경우에는 미국도 핵 합의에 복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먼저 풀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해서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제안에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제재를 먼저 풀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당사자가 핵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018년 트럼프 전임 행정부가 파기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5년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푸는 이른바 이란 핵 합의를 타결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란 핵 합의를 오바마의 외교적 실패라고 규정한 후 핵 합의를 파기했으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대부분 복원시켰습니다. 그러자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핵 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줄였습니다. 핵 합의에 소극적으로 나선 것이죠. 이란은 이달 21일까지 핵 합의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3일부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8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유럽연합 EU가 핵합의 복원을 위한 비공식 회담을 이란에 제안했으나 이란은 러시아, 중국과 협의한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이제 취임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미국의 한파 피해 지역을 이번 주에 방문할 예정이라고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한파로 큰 피해를 입은 텍사스주를 이번 주 방문할 수 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재난 지역 방문이 가벼운 행보가 아니라는 사실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움직일 경우 피해 복구 작업이 방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시기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취지입니다. 텍사스주는 최근 불어닥친 강한 한파로 20명 이상이 숨졌고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으며 수도 공급도 중단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민 임시거처 마련, 주택 수리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예산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미 전역을 강타한 한파로 코로나19 백신 배포가 차질을 빚어 600만 회분 보급이 지연됐지만 이 중 200만 회분은 배포됐다며 이번 주 중 접종 속도가 다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 지금 크게 번지고 있는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역사 왜곡 파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뤄볼 텐데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해서 미국 학교 수업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인 매춘부로 규정했던 램지어 교수 사태가 계기가 됐습니다. 미국의 학교 수업에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건데요. 세계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미국 중고교 교육자료집 제작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신매매나 전쟁 범죄에 대해 가르칠 때 위안부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특별 교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직 미 교사들과 학자들로 전담반을 구성해 교사들이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일본 우익이 아닌 피해자들의 시각에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제작할 방침입니다. 교육 자료집 제작을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작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인터뷰해 영어 자막을 붙여 디지털화하는 일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 동남아, 유럽의 생존 피해자들을 만나 교육 주제에 맞게 통일성 있는 인터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은 밝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재단에 따르면 자료집 제작과 발간, 그리고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 또 다큐멘터리 제작에 약 7억 8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재단은 일단 자료집 제작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정부나 민간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안부 피해자 인터뷰 등의 후속 작업에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네, 사회 곳곳에서 재정 지원을 위한 활발한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의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